원래 이 구성주의를 넘어선 복잡성 교육과 생태주의 교육의 계보학이라는 이 번역서의 원 제목이 뭐냐면은 Inventions of Teaching이에요. Inventions of Teaching이라는 게 뭡니까? Teaching은 일종의 교수 행위죠. 어떤 그 아이들한테 가리키는 방법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Inventions of Teaching은 뭡니까? 교수 행위는 발명된 것이다. 이런 주장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또 뭐가 붙였냐면 genealogy라는 그 또 말이 붙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계보학이라는 뜻이에요. 계보학. 그러니까는 뭡니까?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수 행위도 이게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시대마다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것이라는 얘기예요. 시대마다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뭡니까? 각 시대마다 그 철학이 있었다는 얘기죠. 전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행위도 달라져 왔다. 용어 자체가 달라져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쓴 그 브렌트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방대한 그 문헌 연구를 통해서 각 시대별로 이 티칭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제일 위에 보면은 Conceptions of Teaching이 나오죠. 교수행위의 개념이 달라져 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영어 문화권이긴 하지만은 여기 뭡니까? tutoring, fostering, nurturing, educating 이런 용어들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discipline, 그 다음에 indoctrinating 이런 용어들이 또 이제 주로 쓰여졌던 시대가 있었고 등등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한 결과 이것을 그러니까 어떤 교수 행위는 이제 제대로 가리킨 것이고 어떤 교수 행위는 제대로 못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뿌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가 이것을 밝히는 것이 말하자면 계보학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브렌트 데이비스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각 시대마다 그런 교수 행위가 있었고 어느 시대에는 특별히 강조되긴 했지만은 현재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브렌트 데이비스가 주장하는 내용을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아주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 여기 수상도가 그려져 있죠. 수상도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나뭇가지 모양이죠. 이 나뭇가지 모양은 진화해온 과정을 나타낼 때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나뭇가지의 제일 아랫부분은 이제 과거를 얘기하는 과거. 그리고 이 나뭇가지의 끝부분은 이제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나뭇가지가 도중에 끊기지 않고 현재까지 이렇게 나뭇가지가 갈라지면서 쭉 뻗어왔다는 것은 그렇게 진화를 해서 지금까지 쭉 변화해 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밑에 보면은 웨스턴 월드뷰, 서양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 일종의 철학이죠. 이 철학에 따라서 The Nature of the Universe, 이 세상의 성격을 달리 봤다. 이 세상의 본질을 다르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이런 그 철학적 관점을 형이상학적 관점과 형이하학적 관점으로 나눕니다.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없는 뭔가 이상적인 것, 아이디얼한 것을 상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천국을 설정한다든지 이데아의 세계를 설정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래갖고 동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진리는 어디에 있다고 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의 세상에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변화무쌍하고 그 다음에 뭐 불의도 가득 차고 거짓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라든지 어떤 완벽한 세상 이런 거를 전제로 해서 어떤 그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관점이 이제 형이상학적 관점입니다. 그 형이화학적 관점은 뭐냐면은 진리나 지식은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사물들과 연관되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과의 연관 속에서도 만들어진다. 또는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게 뭡니까? 형이상학적 관점은 지식을 볼 때 이 지식을 두 가지로 또 나눕니다. 그노시스라는 지식이 있고 에피스테메라는 지식이 있다.
우선 이 에피스테메라는 지식은 우리 현실 생활에 필요한 지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켓에 가서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뭐 글을 읽고 뭐 숫자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 그 물건을 살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 취직해서 일을 할 때 필요한 지식, 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뭐 문해 능력 이런 것이 이제 에피스템에 관한 지식이죠. 그노시스 지식은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군 신화라는 것이 있죠. 이 단군 신화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같은 민족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느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은 그 학교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정신, 학교의 교훈 이런 거를 배우거나 알게 되죠. 이제 그런 지식들이 그노시스 지식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옛날에는 이 그노시스 지식이 이제 주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주로 이제 아주 고대 시대 때는 주로 우리가 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신화. 그런 것을 중심으로 어떤 집단을 다스리고 집단을 통일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실용적인 지식이 이제 더 강조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계보학적으로 봐서 이 그노시스를 강조한 그런 그 철학적 관점은 신비주의하고 종교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신비주의는 어떻습니까? 도처에 그 어떤 그 진리가 스며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도처에 스며 있는 진리에 접근하는 방식을 나름대로 정교하게 개발을 합니다. 무슨 고행을 한다든지, 그죠? 무슨 뭐 좀 이제 신비주의에 보면 무슨 뭐 단어를 막 암송한다든지, 어떤 단어를 막 암송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 이런 것이 일종의 신비주의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신비주의 나뭇가지가 도중에 끊긴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놀랍게도 이 신비주의가 지금 학교 교육에도 상당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애니어그램이라는 거죠. 애니어그램. 사람의 그 성격, 성향을 이제 9가지로 나누어서, 그 애니어라는 게 아홉이라는 뜻이죠. 9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그 일종의 신비주의죠.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적 입장에서는 또 뭡니까? 우리가 어떤 그 자연의 위대함 이런 것을 느끼려면 어떻게 돼요? 자연을 체험해야 되죠. 자연을 체험하고 거기서 어떤 그 자연에 스며 있는 영혼 이런 걸 느낀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신비주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도 있죠. 그다음에 이 그노시스 지식을 주로 다루는 게 또 이제 종교죠. 종교도 보면은 종교는 어떻습니까?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진리는 그 신한테 있는 거죠. 신. 그 종교가 믿는 대상만이 진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신의 계시를 받아야 되죠. 아니면은 그 종교의 경전. 이 또 종교의 입장에서도 그 종교의 경전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그런 또 입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근본주의적인 입장. 그래서 뭐 그 경전에 쓰여져 있는 글자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죠. 반면에 그 경전을 그 성직자들 또는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그 시대나 상황에 맞게 상당히 그 해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면서 거기에 맞게 또 이제 그 진리를 추구한다는 뭐 그런 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진리나 지식은 계시나 어떤 주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에피스테메를 다루는 입장으로서 합리주의하고 경험주의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뭡니까? 그 합리주의, 이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뭐예요? 그 데카르트가 이제 대표적인 예죠. 이 그 합리주의의 그 철학적 기반을 제시한 사람이 이제 데카르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데카르트인데, 데카르트는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명제로 만들어진 진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명제로 만들어진 진리, 주로 이제 그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말하는 그런 진리들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뭐 180도다. 이런 진리, 명제로 명시화된 진리. 이런 진리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도달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이성은 논리적인 그 사고를 말해요. 논리적인 추론, 논리적인 유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형이상학적인 것이냐? 그런 그 명시적인 진리는
사실은 우리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고 하는 그 명제에는 삼각형이라는 어떤 그 이상적인 개념이 있는 거죠. 세 개의 꼭지점하고 세 개의 선분으로 만들어진 그 삼각형이라는 이상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그 정삼각형이라는 그런 실체는 이 세상에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원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원도 마찬가지예요. 원을 그 합리주의적 입장에서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논리적으로 정의를 하면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이죠. 그런데 그 정의에 맞는 원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주변에 뭐 시계라든지 우리 사람의 뭐 얼굴, 눈동자 이런 거 다 원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완벽한 원은 하나도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합리주의가 형이상학적 입장인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추리를 통해서 어떤 현실을 알아간다. 그거는 형이상학적 입장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인간의 이성에 의한 논리적인 추론으로 완벽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합리주의적 입장이에요. 플라톤도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플라톤도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동굴에 있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진짜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라고 본 거죠. 이게 합리주의적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합리주의적 입장이 지금 우리 그 제도 교육, 우리 학교 교육에서도 엄청난 그 지배를 하고 있어요. 제도 교육을 엄청나게 지배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우리가 교육과정 편성, 그 다음에 교과서 만들 때, 그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상당 부분이 이러한 사고에 입각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합리주의적 입장에 가장 충실하게 편성된 그 교과목이 뭐예요? 수학이죠. 수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그 명제로 이렇게 쭉 체계화된 그런 학문이죠. 자, 그 다음에 경험주의는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경험을 계속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이 진리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과학 시간에 하는 그런 그 실험이 바로 그거죠. 변이를 통제해서 실험을 설계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면은 어떤 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밝히면은 그것이 이제 진리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 경험주의도 역시 완벽한 진리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형이상학적 관점이 이제 포함을 시킨 건데, 이것 역시 우리 현재 학교 교육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형이하학적 입장에는 크게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인터 서브젝티비티한 관점이 있고 인터 오브젝티비티한 관점이 있어요. 인터 서브젝티비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간주관성 또는 상호주관성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인터 오브젝티비티는 그렇다면 뭐냐면은 이제 그 간객관성을 말하는 거죠. 자, 간주관적 입장에는 구조주의가 있고 그 후기 구조주의가 있어요. 이 구조주의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관점이 우리가 구성주의죠. 구성주의가 지금 우리 그 교육과정 편성,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 가리키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 뭐 배움의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제 구성주의적 입장이죠. 이 구성주의 입장은 그 인간 바깥에 뭔가 이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 세상과 진리를 구성하는 것은 결국 인간들이다. 개인이 구성할 수도 있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구성할 수도 있다. 개인이 구성한다고 보는 입장이 이제 개인적 구성주의고, 사회 관계를 통해서 구성한다는 것이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성할 때 인간의 그 내부에는 어떤 그 도식이 있어요. 구조화된 도식이 있어요. 쉐마라는 도식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회를 통해서 구성한다고 볼 때도 그 사회라는 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구조주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즘, 후기 구조주의 또는 탈구조주의라고도 해요. 여기 이제 후기 구조주의는 아까 말한 방금 전에 말한 그 구성주의라든지 이런 그 구조주의의 입장이 어떤 그 구조를 강조하는 입장인 것에 반해서 이 후기 구조주의는 그러한 구조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또는 그러한 구조가 어떤 그 권력 관계, 그것도 아주 그 미시적인 권력 관계에 의해서 그런 만들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이다. 그래서 이런 그 후기 구조주의의 그 대표적인 그 철학자가 뭐 들레즈라든지 푸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들레즈의 입장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인간이 지식을 구성할 때 어떤 그 구조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기보다는 그 구조를 변화시키고 깨는, 또는 그 구조를 만들게 한 그 권력 관계에 중심을 둬서 이제 교육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객관적인 입장은 가장 최근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왜 간객관적이라고 그랬냐면은, 이 간주관적 입장에서 주관이라는 것은 인간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주체성을 말해요. 인간 내부에 있는 어떤 그 도식, 이런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강조한 거죠. 인간을 강조한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을 명확히 구분을 해요. 이 입장은. 그 간주관적인 입장은. 그렇지만 이 간객관적 입장은, 인터 오브젝티비티한 관점은 그렇지 않다. 인간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인간이 어떤 지식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알게 될 때는 인간 아닌 것과의 관계가 똑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객관적 인식론이라는 이제 그런 말을 쓰는데, 이런 이 간객관적 입장에는 이제 그 복잡성 과학을 근거로 한 어떤 복잡성 교육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생태주의적인 입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간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이 간주관적 입장은 지식은 구성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 간객관적 입장은 인간과 비인간 또는 사물과의 그 연관 속에서 지식은 창조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철학적인 얘기를, 그것도 이게 짧은 시간에 좀 이제 생경한 용어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도식적으로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철학, 가치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에는 이게 그 이분법적 사고라는 것이 있어요. 이원론적 사고죠. 어, 방금 이야기한 것 중에 신비주의, 종교, 합리주의, 경험주의,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관점, 이것이 이제 이분법적 사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그 교재에는 이원론적 사고라고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분법적 사고라는 것이 이제 더 확실한 용어라고 이제 나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게 이분법적 사고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생각할 때, 어떤 지식을 생각할 때 둘로 나누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그림에 이제 내가 이제 도식적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the world, 이 세상이 있고, out of the world,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밖에 어떤 그 이상적인 세상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데아의 세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 이상적인 세상이 이제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진리는 어디에 있다고 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the world에 있는 것이 아니라 out of the world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분법적 사고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철학적으로 이 이분법적 사고가 옳거나 그르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이 이분법적 사고는 우리 생활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보학적 사고는 그렇게 이 세상의 존재를 둘로 나누어서 어느 한쪽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 특권적 지위를 가진 쪽이 옳다, 또는 특권적 지위를 가진 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보질 않아요. 이 세상을 둘로 나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그 공통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공통의 뿌리로부터 이렇게 진화해 온 것이라고 그냥 보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진화론적 논리예요. 그리고 또는 이제 형이하학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성주의와 같은 간주관성의 입장은 그 완벽한 계보학적 사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the subject, 인간이라는 주체하고 the object, 인간 바깥의 어떤 객체를 구분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이제 인식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식론적으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또 오브젝트, 객관적인 건 변함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리는 인간 밖에 있어요. 인간 밖에 있으면서 다만 인간이 내부에 어떤 그 쉐마를 갖고 있어서 어떤 그 구도를 갖고 있어 갖고 그걸로 이 세상과 지식을 구성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구성주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그 간객관적 입장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는데요. 이 간객관적 입장은 주체가 있다는 건 인정해요. 그 다음에 인간 밖에 객체가 있다는 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인간 밖에 이 객체가 어떤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죠. 끊임없이 변하고 이 주체는 the subject라는 주체는 끊임없이 변하는 저 객체에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시 변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주체와 객체는 구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스트럭추얼 커플링이라고 그래요. 스트럭추얼리 커플링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구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적응하는 것이 곧 삶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 과정에는 어떤 그 인식론적으로 좀 말이 어렵습니다. 인식론적으로 주체나 객체의 어떤 특권적인 지위가 없어요. 그래서 러닝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게 이제 마투라나라는 그 간객관적 인식론의 창시자 중에 하나인 그 생물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마투라나라는 생물학자가 이야기한 것인데 learning is doing is being 학습하는 것은 곧 행하는 것이고 삶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존재 그 자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